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토마토 농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암호화폐 소식들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금 현재 1525불,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 역시 전날에 비해서 약간 하락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까지 65.7%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저스틴 선과 그의 점심 오찬에 관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7일 앞으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스틴 선은 지원군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드디어 이제 미국 사람이 한 명 초대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클의 CEO인 제레미 얼레어를 저스틴 선이 이렇게 초대를 한 것인데, 제레미 얼레어는 안녕 저스틴, 다음주 당신과 함께 워렌 버핏 오찬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해 토론하게 되면 영광일 거야. 나도 참여할게.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정책 이슈로 부상했어. 워렌 버핏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야 라고 답을 하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저스틴선은 아직도 몇 장의 이제 초대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베리 실버트라든지 폼플리아노를 초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역발상으로 이렇게 루비니 같은 애들 초대하면 그것도 나름 웃기겠죠. 자, 한편 이 같은 멤버입니다. 오찬에 이미 초대된 멤버 중에 한 명, 이 차가운 도시 남자 찰리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과의 오찬에서 버핏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기술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야. 저스틴 선의 목표는 주류 언론에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찰리는 리브라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는 애초에 암호화폐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자, 찰리가 눈매가 매서운데 혀도 눈매 못지 않게 굉장히 매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브라에 관련된 트윗이 이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코인베이스의 전 CTO는 리브라에는 없는 비트코인의 성공 비결은 바로 탈중앙화의 가명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개발 당시 탈중앙화의 가명을 도입, 특정 사람이나 체인이 거래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리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탈중앙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떼어놓고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청문회가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법률 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는 그래도 결국 승인이 될 것이다. 자, 과연 그렇게 쉽게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된다 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좋은 소식 중에 한 가지는 G7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제대로 만들 것이다, 빨리 만들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온 것이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자산이자 상품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에서의 판결은 작년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황비용 1과 황비용 2 정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이 이제 큰 도움은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한민국의 자랑, 이 사기꾼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 150여 명이 서울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 다단계 암호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 그리고 한국 스폰서 조모씨의 사기 행위로 피해 금액이 7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평생 채굴해드립니다. 4차 산업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옴니아 회사의 방향성과 미래의 비전, 여기에 또 속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이 피해 금액을 복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디 이런 놈들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 추정 해커가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의 해킹 이메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뉴스의 출처는 연합뉴스인데요. 연합뉴스를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성 코드를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감염될 경우에 이 공격자가 사용자 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고 추가적인 해킹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인도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드디어 암호화폐에 관해서 입을 열었다.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출이 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인도의 재무장관에 따르면은 일단 암호화폐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빨리 제대로 된 정식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낙에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면 곤란하죠. 이 전 세계적으로 카레를 망신시키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오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오스의 댄 라니머, 창시자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오스의 CTO가 아니다.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역 같죠. CTO가 아니라 CEO가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지 결코 이오스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이죠, 이거. 그동안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를 들은 커뮤니티 한 구성원은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오스에 투자를 했다. 당신이 이오스의 CTO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따구로 말하면 안 되지 임마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부디 이오스 홀더분들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 비트맥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트맥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그 전에도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이 한번 적발이 돼가지고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잠잠했다가 이번에 CFTC가 이런 비트맥스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고객을 상대로 마진 거래를 한다. 이 굉장히 좀 얍삽해 보이죠? 마치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상대로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말이죠. 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알서 헤이즈, 비트맥스의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우리는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비트맥스는 고객에 대해서 범죄, 조작, 불공정 행위를 일절하지 않았다. 전 세계 모든 법률 및 규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준수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아마 알서 헤이즈 입장에서는 이 닥터 둠을 한 대 때리고 싶을 겁니다. 닥터 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트맥스를 포함한 대형 암호화폐 기업 일부가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비트맥스가 너무 많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인데, 또한 그는 비트맥스가 증권법을 어기고 있다라고도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 비트맥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무섭죠. 항상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절대로 추천은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 캐시 고려에 대한 비판이 커짐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 제한. 최근에 비탈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임시 확장 솔루션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킹 당하기가 쉽다라고 하고, 실제로 해킹이 나온 후에 그것을 되돌리는 작업까지 해버렸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음을 바꾸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다음엔 좀 재밌는 짤이 있는데, 이더리움 2.0이 나올 때쯤이면은 비탈릭이 이렇게 늙게 될 것이다. 그만큼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다. 결함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난으로 누가 이렇게 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는 또 깨알같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까는 내용도 담겨져 있죠. 자, 아무튼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모으는데 2만여 개의 매도 예약이 바이낸스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발견만 된 상태에서 사라졌으면은 그거 험해도 아니냐, 험해수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체결이 됐다라고 해요. 2만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코인 BNB가 상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BQT라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BNB가 상장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 BNB 같은 경우는 그들의 IE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BNB를 들고 있어야 됐었죠. BNB를 기존에는 7일 동안 들고 있어야 IEO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8번째 IEO 같은 경우는 BNB 보유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을 시킨다라고 하고, 9번째 IEO 같은 경우는 30일까지 연장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제 존버를 시키는 것이죠. 니들이 이 새로운 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BNB 코인을 사서 강제 존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엄청난 BNB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죠. 바이낸스 측에서 이제 스텔라 루멘을 에어드랍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들은 이번 주 초에 바이낸스가 스텔라 루멘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몰랐었는데 드디어 알아채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950만 개의 스텔라 루멘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이낸스 사용자들에게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7월 20일을 기준으로 10개 이상의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일 수량 그 볼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날짜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사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었고요. 추가로 이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에어드랍의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수량을 뿌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홀딩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에어드랍만 받고 싹 다 팔아치우면은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아폴로 재단이죠. 아폴로 재단에서 첫 번째로 블록체인 샤딩을 성공리에 끝마쳤다라는 소식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 마티 그린스펀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투자시장 수익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주요 금융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나스닥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출시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말로 다른 자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벡트의 라이벌이죠. 에리스X가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회원사로 합류를 했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2014년 페리안 보링이 설립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옹호하는 기구로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 등이 주요 참여사로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벡트는 뭐하고 있을까? 벡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2일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지난 18일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출시 기념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벤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탈 CEO는 우리는 뉴욕 거래소 이사회실에 앉아있다.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벡트가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범 서비스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당국과의 오랜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테스트가 얼마만큼 길어지느냐가 또 관건이 될 텐데, 그냥 웬만하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지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은 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죠. 원래는 작년 11월에 문을 열기로 했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이씨, 그냥 아유씨. 자,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만불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기 기술 지표는 부정적이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지표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의 단기 기술 지표들은 후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코인데스크 4시간 차트 위 왼쪽에서는 50일 캔들 이동평균이 200일 캔들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약세 크로스오버가 발생했다. 일별 차트의 상대 강도 지수는 50 밑으로 내려서며 상황이 약세임을 가리킨다. 3일 차트에서는 5개의 캔들 이동평균이 10개 캔들 이동평균을 뚫고 내려가는 약세 크로스오버가 연출이 되었다. 또 이동평균 수렴 및 확산 지수가 맥디가 작년 12월 이후 처음 약세에 전환된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향후 24시간 내에 $10,000 밑으로 내려갈 위험성이 있으며 5월 30일 고점인 $9,097 지지선이 이제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8,100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참고로 이 $8,100 부분이 CME 선물시장 갭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는데, 이 3일봉으로 약 10일 후 정도가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하나 나오게 될 것이라고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의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에서 봐야 될 구간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저항 및 지지선들이 생성될 것인데, 일단 1850불 위에서 마감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1189불 아래에서 마감되면 9800불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차트를 공유를 해줬는데, 차트는 4시간 봉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좀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서 여기 있는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부디 이제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려주면서 신나는 주말 비트코인이 저희들에게 선물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지겨우시겠지만은 이 알트 시즌에 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시총에 관한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종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작년 불장 때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 말이죠.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자, 아무튼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도미넌스가 정말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남에게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무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지 않았다면은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비트코인 1000불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10,000불 간다라고 한 사람, 말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암호화폐는 신기술이고 새로운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지만은 이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더리움만 해도 아까 전에 고래가 2만 개 집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이저 알트들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비트코인과 함께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준비한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이 인생의 즐거움, 맛있는 거, 점심밥 뭐 드실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알찬 토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